안녕하세요, 있습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느덧 테슬라를 탄 지 2년이 넘었고요. 2년을 타면서 느낀 장점, 단점 5가지씩을 좀 뽑아봤거든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단점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 가격입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테슬라 모델 Y의 가격이 나와 있는데요. 모델 Y 롱레인지의 가격이 7,874만 7천원, 모델 Y 퍼포먼스의 가격이 8,534만 7천원 이렇게 나와 있고, 옵션을 하게 되면 또 금액이 변동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블랙으로 색상을 바꿨고 휠도 바꿨고, 요 2가지만 옵션을 실행했는데 여기서 블랙으로 바꿀 경우에는 128만원 정도가 또 붙고요. 또 휠을 바꿨을 경우에 또 금액이 또 추가되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8천만 원이 넘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에 나오기 전에 주문을 해서 나오자마자 첫 번째로 주문을 해서 받았기 때문에 6,999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모델 Y 스탠다드도 존재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때 당시에 스탠다드 같은 경우 5,999만 원에 판매를 했었는데 얼마 정도 안 있다가 다시 판매를 중단시켰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한때 시가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가격이 또 많이 뛰었었죠. 거의 9천만 원을 넘는 금액, 1억 가까이 간다라고 옵션을 하게 될 경우에 1억 가까이 간다라고 해서 이게 무슨 시가냐 화로회냐 이랬었는데, 어쨌든 다시 좀 가격이 내려와서 지금 현재 7,800만 원대에 형성이 돼 있고, 옵션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8천만 원이 넘어간다 라는 사실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단점으로 잡은 점은, 사실상 연식 변경을 한다고 해서 얘가 겉에 모형이 바뀌었다거나 이런 부분이 절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뛰는 거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느끼기에 좀 이거 뭐 바뀐 것도 없는데 왜 가격이 뛰냐, 약간 이럴 수 있어서 제가 단점으로 좀 잡았거든요. 지금 현재 모델 Y가 제가 샀을 때와 저가 산 다음 연도에 나온 차의 차이점은 칩셋이 하나 바뀐 거, 그거 빼고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가 뭐 1,000만 원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조금 단점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품질의 저렴함. 이 부분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단차가 심하다거나 아니면 뭐 어디가 수평이 좀 안 맞는다거나 아니면 내부에 인테리어성 마감재들이 좀 저렴해 보인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렴하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미국 차의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죠. 마감의 품질이나 퀄리티로 보고 타는 차가 아니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시지만, 미국 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넘어간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탔을 때는 이 금액 7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주고 산 차가 이렇게 품질이 저렴한 마감재의 느낌을 준다,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단점으로 꼽았고요. 실내에 있는 모니터나 천정의 개방감,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일반 분들이 탔을 때는 많이 크게 와닿는 부분은 없으실 거예요. 뭐 그렇게 대단한 인테리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좀 엄청나게 깔끔함,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우리가 보통 일반 차에서 보는 대시보드에 있는 것들이 싹 사라져 있고 전부 다 터치로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새롭게 느껴지는 거지만, 다른 부분들은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 이 금액에 이 차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품질은 좀 떨어진다 라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두 번째 단점으로 꼽았습니다. 세 번째, 충전의 불편함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장점에서도 다룰 건데, 불편함으로 느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상 테슬라는 지금 현재 DC 콤보를 쓰려면 충전 어댑터를 따로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저는 불편하다라고 표시를 한 거거든요. 어댑터 자체가 몇만 원짜리도 아니고 금액을 또 주고 사야 되는 불편함, 거기다가 부피도 상당히 크고 모양도 엄청 투박하고 이런 것들을 다시 구매를 해서 내가 써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하고요. 또 고속 충전을 쓸 때 DC 콤보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이제 충전의 표준을 테슬라의 충전기로 삼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유럽도 그런 식으로 가겠다라고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변경이 된다면 현재 테슬라를 몰고 계신 분들은 엄청 좋은 소식이 될 거고,
만약 우리나라는 그대로 DC 콤보로 이어간다라면 뭐 그런 부분들은 별도 지금과 똑같이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죠. 어쨌든 간에 충전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쓰기에는 편하지는 않다. 하지만 제가 또 장점에서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보시면 또 다른 느낌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충전의 불편함을 세 번째 단점으로 꼽았습니다. 네 번째, 승차감입니다. 승차감은 아직도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낀 제 개인적인 감정이나 제가 느낀 바로는 확실히 승차감이 좋다라고는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기차의 특징이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이 불편한 건지 아니면 정말 차가 불편하게 승차감을 주는 건지 약간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타보시는 분들에 따라 많이 편차가 느껴질 거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드리면 꼭 한번 타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좌석뿐만 아니라 뒷좌석, 왜냐하면 특히 뒷좌석에서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도 타면 괜찮다라고 하면서도 멀미를 좀 느껴요. 물론 원래 다른 차를 타도 멀미를 좀 느끼는 사람이긴 한데 이게 전기차여서 그런지 테슬라여서 그런지 몰라도 좀 더 느끼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민감하신 분들은 확실히 느끼실 것 같아요. 테슬라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 회생제동을 끄는 버튼이 존재했었는데 지금은 끄는 버튼이 아예 없고 감도만 조금 조절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그렇게 많이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서 또 업데이트를 통해서 지금 주행 중에 회생제동이 좀 덜 세게 걸리는 부분들을 좀 마련을 해놓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서 확실히 타보시고 느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점으로 네 번째 단점으로 승차감을 꼽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서비스 센터 방문이 잦음. 이 부분도 사실은 제가 장점에도 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서비스 센터 방문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의 이야기는 또 장점에서 또 한 번 더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점으로 지적한 이 서비스 센터 방문이 잦은 거는 사실 이번에 품질의 저렴함에 있어서 같이 좀 포함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차를 잡으러 서비스 센터를 가고 또 단차를 잡아놨더니 여기서 뭔 소리가 들리고, 물론 저의 사고 영향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차가 사고가 한번 났었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거 말고도 아마 제가 이제 서비스 센터 갔을 때 찾아오신 분들의 이런저런 다양한 것들을 보면 확실히 일반 차보다는 많이 오시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일반 차에서 나오던 단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으러 온 게 아니라 테슬라만의 서비스를 받으러 오시는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서비스 센터를 좀 초반에는 자주 가게 됐었고, 지금은 뭐 자주 가진 않는데 어쩌다가 한 번씩 가긴 하는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내연기관 차 같은 경우에는 엔진 오일을 5,000km 또는 7,000km 또는 뭐 12,000, 15,000 이렇게 해서 교체를 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아무리 못 가도 1년에 한 번씩은 엔진 오일을 교체하러 가기 때문에 그때 많은 거를 또 수정을 하고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잘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다 보니까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갈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더 느껴져서 단차나 아니면 소음이나 아니면 이상하게 안 되는 것들, 뭐 갑자기 뭐 열선이 안 된다거나 갑자기 창문이 안 내려간다거나 내려갔는데 올라가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모니터가 갑자기 안 켜진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차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부분들은 없었지만 갑자기 열선이 안 된다거나 뒤에 성에가 끼는 열선이 또 안 된다거나 뭐 이래서 몇 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말고도 짜잘하게 뭐 밑에서 어퍼함 이슈 또 있어가지고 소리가 나서 또 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확실히 내연기관 차보다는 조금 더 자주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단점으로 잡았고, 하지만 또 장점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건 또 장점에서 한 번 더 이야기 나눠보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구매를 하실 분들은 한 번쯤 고민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단점 5가지를 한번 이야기 나눠봤어요. 차량 가격, 품질의 저렴함, 충전의 불편함, 승차감, 서비스 센터 방문의 잦음. 이 부분을 공감하시는 테슬라 오너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건 저 개인적인 느낌으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차를 구매하시는 데 있어서 한 번쯤 고려해 보시라라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참고용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장점 5가지로 돌아올 겁니다. 확실한 거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차인 것 같아요. 그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테슬라를 2년 타면서 너무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임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